지금까지 포토샵을 이용해서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선 레이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레이어를 못 쓰면 포토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엔 포토샵 레이어를 이해하고 또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레이어를 추가 삭제하는 거, 포토샵의 핵심 기능이죠. 그리고 레이어의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살펴보고 레이어를 그룹으로 관리하는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추가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다시 열어주시고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에서 오픈하시고 원본 사진 중 하나를 불러오세요. 원하시는 사진 어느 거나 괜찮습니다. 자, 저는 전에 사용했던 사진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레이어를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레이어는 레이어로 되어 있는 윈도우를 찾으면 됩니다. 자,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서 윈도우를 찾아주세요. 네, 말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라는 메뉴는 즉 각각의 기능이 담겨 있는 윈도우를 연다는 메뉴예요. 네, 상단에 윈도우 찾으셨나요? 이 부분입니다. 윈도우. 자, 윈도우에서 윈도우를 누르셔서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여기 레이어 찾으셨나요?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자,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패널이라고도 하고 윈도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좀 패널이라고 많이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백그라운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번 레이어를 추가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네, 위에 이렇게 빈 레이어가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빈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 원래 있던 레이어를 이번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이렇게 선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복사를 할 때는 이 레이어를 아까 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 이 버튼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드래그를 했다가 딱 놓아주시면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지금 카피된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카피가 되어 있어요. 카피. 똑같이 레이어가 복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아니야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삭제 버튼은 바로 여기 휴지통 모양 표시되어 있죠. 휴지통 모양으로 가져가서 다시 드래그를 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걸 드래그해서 플러스 버튼, 이 버튼에 클릭을 이 버튼으로 갔다 와 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어를 통해서 복사를 하고 보정을 한다면 이전 것과 훨씬 비교하기가 쉽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원본 사진에서 바로 보정을 하거나 또는 원본 사진을 다시 복제한 파일에서 보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해놓고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가셔서 이번에 휴 세츄레이션으로 놓고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약간 저는 이렇게 좀 바른 사진으로 보정을 해놓고 다시 레벨 값을 눌러서 또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주고 콘트라스트 주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이렇게 되면 훨씬 이렇게 되죠. 이게 원본 사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원본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원본을 클릭을 해도 원본으로 바뀌지 않죠. 이 화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이 눈 표시가 있어요. 레이어에 눈 표시. 이 눈 표시를 껐다가 켜보는 거예요. 자, 위에 백그라운드 카피가 되어 있는 여기에 눈 표시를 이렇게 지워보면 네, 여기는 보이지 않고 이 아래만 보입니다. 이렇게 바뀔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안 보여요. 이게 꺼져 있죠. 대신 여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아래가 보입니다. 반대로 여기를 켜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파일을 껐다 켰다 하면서 원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 레이어 위에 한 겹의 레이어를 더 붙여서 약간 어두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미지, 자, 툴박스로 가셔서 이 선택 툴로 바꿔주세요. 이 선택 툴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위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는 빈 이미지여서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렇게 빈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위에다 바로 사진 위에다 바로 검정색 이미지를 덮씌우기보다는 이렇게 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하셔야지만 이미지가 분리가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빈 레이어 만드셨잖아요. 네, 빈 레이어가 없으신 분들은 다시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래에 플러스 버튼 이걸 눌러주시고 삭제는 다시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빈 레이어를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해요. 이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자, 툴박스로 가셔서 다시 이 툴박스 가셔서 색을 여기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정색 색을 채워주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더블 클릭, 이 툴박스의 색상으로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보면 컬러 피커가 뜹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기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우선 검정색으로 해줄게요. 새카만 색으로 했어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눌렀으면 자기 보이시죠? 색깔이 바뀐 게 보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검정색으로. 앞에 색깔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게 검정색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지 않으시다면 앞으로 안 나와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뒤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색깔이 반대로 되어 있으신다면 이걸 이렇게 옆에 있는 이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셔서 바꿔주세요. 네,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앞에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는 지금 빈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에 검정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자, 그라디언트 모양이 되어 있는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그라디언트 모양이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작은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작은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길게 눌러주세요. 길게. 딱 클릭하면 바로 안 나오고 약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페인트 버킷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인트 버킷 툴.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그대로 자, 갖다 대면 화면 위에 바뀌죠. 화면 위에 바뀝니다. 이렇게 화면 위에 커서가 바뀐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검정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 하나를 검정색으로 꽉 채워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툴박스에서 다시 이 선택 툴로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시고 이 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해보면 자,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분리돼서 이렇게 레이어가 움직이죠. 네, 독립된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이어를 그러면 약간 형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약간 줄여드릴게요. 줄여주세요. 윈도우를요. 전에 우리 배웠죠? 컨트롤, 스페이스, 알트 키 눌러주시면 마이너스 표시가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50% 정도, 이렇게 50%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50% 정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까만색 레이어의 크기를 저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T입니다. 이메일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옆으로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옆에 에디트. 아까 우리가 계속 이미지 메뉴 봤는데 이번에 에디트 메뉴로 가셔서요. 자, 표시를 해드릴게요. 에디트 메뉴로 가셔서 프리 트랜스폼을 찾아보세요. 프리 트랜스폼. 네, 써있죠? 클릭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기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축키를 가지고 하시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컨트롤 T 외워두시고 사용하세요. 이걸 없애고 싶으시다면 ESC 단축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대로 모서리 쪽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시고 이렇게 줄여보세요. 그러면 정 비율로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내가 만약에 아니야 나는 정 비율이 아니라 가로 사이즈만 길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정 사이즈 비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이틀처럼 위에 상단에 작은 영역만 이렇게 박스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자 바탕을 클릭했어요. 바탕을 클릭했는데 나는 잠깐만 왜 바탕 계속 이것만 움직이지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런 기능이 새로 제공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누른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레이어 보시면 바탕에 이제 바탕 사진이 선택되었다. 이건 이제 상단 메뉴에 가서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 오토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리하기도 한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눌렀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레이어를 선택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번거롭거든요. 저는 이걸 우선 해제 이렇게 눌러서 해제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박스, 검정 박스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여기 레이어에 가셔서 선택해 주셔도 돼요. 투명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 레이어 위에 보면 오퍼시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퍼시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한다면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진하게 할 수가 있죠. 너무 새카만 느낌을 방지해주는 기능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퍼시티까지 했다. 그러면 자, 이번엔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넣으려고 할 때는 자, 툴박스에서 먼저 글자를 입력하는 글자 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툴박스인 거 이제 확실히 위치 알았죠? 글자 툴은 찾기가 쉬워요. 자, T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T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예, 그럼 호라이즌탈 타입 툴이라고 나오죠? 이걸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글자를 써도 되지만 저희는 지금 이 레이어와 같이 글자 패널을 이용해서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 가셔서 글자 패널을 볼까요? 자,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캐릭터라고 써있는 메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캐릭터를 클릭해주시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캐릭터가 되어 있는 것이 나와요.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폰트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폰트로 쓰실 수가 있고요. 좀 도톰한 글자로 할게요. 저는 G마켓 산스 볼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글자 크기는 아직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우선 저는 50포인트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는 줄 간격이에요. 줄 간격. 아마 오토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이걸로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글자의 색상, 컬러 있죠? 이것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건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글자를 써보는 거예요. 글자를 쓰실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글자가 입력이 되겠죠? 여기에 디자인 교육이라고 저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교육이라고 입력을 해보셨나요? 네. 내가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싶으면 이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글자를 선택해 주세요. 글자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글자 크기를 늘려주세요.
80 정도로 아예 크게 해볼까요?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다고 한다면 다시 툴박스로 가주셔서 이렇게 무브 툴로 바꿔주시면 글자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툴박스를 눌러주시고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 줄 수도 있어요. 좀 안 보여서 화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더 키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글자를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셔서 자, 여기를 뭐 100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글자를 트랜스폼의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배웠죠?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됩니다. 자,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면 지금 레이어가 맨 밑에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스가 있고요. 디자인 교육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하는 하나하나의 기능마다 레이어들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생겨요. 네. 그래서 글자를 많이 쓰면 그 레이어가 또 위에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레이어가 단 4개여서 좀 심플해 보이지만 레이어가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네,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레이어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레이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툴 중에 이 폴더 모양이 있습니다. 폴더 모양. 자, 이 폴더 모양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게 생겼는지 아시겠어요? 폴더 모양을 클릭했더니 지금 요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룹이 생겼다는 건 레이어들을 이 그룹 안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룹으로 폴더 이동하듯이 가져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놔보세요. 이렇게 레이어를 끌어다가 놔보세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죠? 검정색 박스가 사라졌어요.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레이어 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레이어는 이 순서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주셔도 돼요. 네,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디자인 교육은 폴더 밖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안으로 이렇게 끌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룹 안에 이 3가지의 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레이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닫고 열을 수도 있어요. 폴더랑 똑같아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레이어가 정리가 되고 이거 열어주시면 레이어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혔는데 레이어 어디 갔지? 찾는 게 아니라 닫혀졌구나, 열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원본 사진과 비교해 볼 때도 레이어의 아까 눈 알려드렸죠? 눈을 닫아주시면 한 번에 레이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원본 그대로 있고 내가 원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구나,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포토샵이 처음이신 분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을 텐데 한 번 더 돌려보면서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아셔도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기능,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거든요.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